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이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무의식을 어떻게 해서 의식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법과 절차들이 나오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자유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법과 절차. 첫 번째가 자유연상. 상담의 기법에서 첫 번째가 자유연상이 되겠습니다. Free Associ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유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구조에서 본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드, 원초화라고 하는 것이 의식을 뚫고 나오는 것을 뭔가 중지하는 역할이 자아다, 에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그림도 한번 이제 우리가 그려보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려보면, 의식과 무의식을 경계를 나누고, 요 사이에 이제 전의식이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에고고, 여기가 이드, 여기 본능 또는 원초화, 여기는 자아, 얘는 슈퍼에고, 초자아. 이 원초화가 본능이 의식을 뚫고 나올 때 이 자아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자아 때문에 이 무의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다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상담할 때조차도. 왜냐하면 이 에고라는 녀석은 이 원초화라는 어떤 본능적인 그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왜곡되거나 아니면 억압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자아가 조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중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법이 이제 자유연상입니다. 교재 보시면 내담자가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도 억압하지 않은 채, 여기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그래서 억압하지 않은 채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면 결국에 이 자아가 기능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거 자체,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인 내용, 본능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억압하지 않은 채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자유연상은 억압 없이 떠오르는 것. 보고하도록.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억압 없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시험 삼아서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5분 정도 내가 이게 우리가 억제하거나 절제하는 거 없이 떠오르는 것은 무조건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레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레코딩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연상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 인물을 떠올리면 카우치를 많이 이제 연상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긴 장의자라고 하는 이제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아무런 어떤 그런 제약 없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유연상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유연상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발견하고 이것들을 많이 활용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다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막상 떠오르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인식했다 하더라도 막상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충동들이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관념, 사회적인 어떤 규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와서 많은 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연상을 하면 좋은데 제대로 다 되지가 않는 거죠. 어떤 저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저항과 전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막상 해보니까 자유연상을 막 하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더라. 네, 저항이 생기더라. 네, 이 저항은 뭐냐? 저항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또는 내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변화의 치료 또는 이제 이런 변화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모든 장애물을 저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켜야지 되는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자유연상을 했더니 자꾸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실제로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순간 떠오르는 그 내용들을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저항의 의미다. 그래서 치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 예를 들어서 치료에 자꾸 5분씩 10분씩 늦게 와, 또는 결석하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 다른 이야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뉴스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실제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계속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항의 어떤 형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은 굉장히 이 프로이드가 생각했을 때 내담자의 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이 본능적인 어떤 그 무의식의 내용들, 원초화가 갖고 있는 이 무의식의 내용이 그냥 의식을 뚫고 나오는 것은 에고한테, 이 자아한테 굉장한 불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막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고, 네, 방어하고, 네, 그런 것들은 전체 이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들을 치료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프로이드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치료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의식을 형성하는 그 어떠한 내적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어떻게 한다? 분석한다. 네, 저항을 분석합니다. 저항의 분석,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분석하는 것이 이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유연상이 잘 되면, 자유연상만 하면은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항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것이 저항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이 저항을 분석하는 방법, 저항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명료화가 되겠죠. 명료화. 네. 명료화라는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기법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기법입니다. 명료화라는 것은 불분명한 거,
분명한 것. 한 것을 어떻게 한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명료하다. 이 불분명이라는 것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런 것들 다 불명확한 것,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명료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명료화 작업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항을 알려줄 수 있는 것, 분석하는 것은 바로 직면이 되겠습니다. 직면. 네, 직면 기법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또는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모순, 불일치라는 것은 어떤 모순이냐?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불일치. 앞에서는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공부가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언어적인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일치.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행동은 계속 게으른 행동, 늦잠을 자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 이것도 불일치한 것이죠. 또는 표현과 정서의 불일치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웃고 있다든지,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된 상황이고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뭔가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잘 작업이 된다고 하면 해석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내용들,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의식되지 않은 것이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이 무의식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가, 정신분석가가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설명체계, 결국에 이 새로운 설명체계라는 것은 내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저런 무의식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새로운 설명체계를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저항하고 있구나, 자유현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내용, 순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자유현상과 해석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해석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저항과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전이의 분석이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담자가 어떤 어렸을 때 초기 유아기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부적절한 생각이라든지 정서를 현재 누구에게? 분석가에게, 그죠? 상담가, 정신분석가에게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상담가, 분석가에게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떠한 특수한 형태의 저항이다. 전이도 역시 특수한 형태의 저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부적절한 경험을 현재의 분석가에게 느낀다면, 분석가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나도 모르게 뭔가 권위자로서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또는 아버지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그 분석가를 아버지처럼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 이런 자유현상, 나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보고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이드는 이 치료에 방해가 되는 이 전이 역시도 상담에 끌어들여서 상담에 이제 역할로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석적인 요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의 분석. 전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 현재 분석가에게 재현된다. 결국에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담자가 현재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내적 갈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단서가 이 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전이의 분석은 굉장히 이제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나 전이가 치료에 방해되는 어떤 핵심 요소였다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이제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그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 전이의 분석 역시도 이런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현상과 저항, 그 다음에 전이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또 한 가지,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꿈에 대한 분석이 있겠죠. 꿈 분석, 꿈에 대한 분석. 이 꿈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현상, 저항, 그 다음에 전이, 꿈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을 가지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강조점은 분석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 분석의 틀. 그것은 뭐냐면 상담자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이런 그 정신분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의 틀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현상, 저항, 전이, 꿈, 명료와 직면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의 어떤 중요한 기법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 내담자가 일상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억압하지 않은 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즉시 말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다. 해석은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담자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깊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저항이라는 것은 불안에 대항해서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역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통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항을 통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런 내담자 분석가가 해석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전이 분석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현재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 분석가에게 재현되면서 이제 분석가가 그것들을 이런 명료와 직면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내담자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 정서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의 틀 안에서 무의식과 무의식을 의식으로 하는 통찰의 과정들, 요게 이제 통찰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재의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전이라는 것, 내담자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동기의 부모 또는 가족들이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이 의식 영역의 상담자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내용 말씀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